안녕하세요, 임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5회 중간평가 5회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누구를요? 부모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모님이 내일 한국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at last 아니면 finally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한국어로는 뭐예요? 마침내, 드디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신다, 드디어 오신다. 누가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간, 기다렸던 사람이 올 때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근무 환경이 좋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회사, 오래 일할 수 있어요. 그 회사가 계속 있어요. 아주 안전해요.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는 안정적이다, 스테이블하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되겠죠.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 함께 일할 자원봉사자를 어때요? 찾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거를 땡땡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말, 저는 피로가 어떻게 됩니까? 피로가 쌓이다 또는 피로가 풀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네요. 피로가 땡땡땡, if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거나 매운 음식을 먹어요. 뭐 할 수 있어요? 피로가 만약에 쌓이다, if 쌓이다. 그래서 2번이 될 수 있겠죠. 선생님, 풀리다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답이 된다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피로를 풀다. 피로를 풀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풀리면이 아니라 피로를 풀고 싶으면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민수 씨는 내성적이어서 라고 했는데 반대를 찾는 거예요. 이것과 반대되는 의미는 뭡니까? 외향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성적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 조용해요 이런 거고요. 외향적이다는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활발하다, 말이 많다 이런 것들, 활동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말을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증가는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죠. 적어지는 것, 줄어드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감소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증가하다는 많아지다, 늘다, 늘어나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감소하다는 적어지다, 줄다, 줄어들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에 의료비로 20만 원 썼어요. 20만 원 많아요, 적어요? 여기 보면 왜 그렇게 많이 썼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다, 와 너무 많다 라고 얘기할 때 20만 원을 썼어요 대신에 많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가면 이나 나를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나 썼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광고 전화가 자꾸 와서 귀찮아요. 자,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파는 광고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화가 올 때마다 귀찮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죄송해요.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운전 중이에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때요?
지금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운전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죠. 자, 이런 것들은요, 거짓 행동, 거짓말, 거짓 행동입니다. 그래서 척하다를 쓰면 좋겠습니다. 운전하는 척해요. 거짓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얼굴 보기가 어렵네요. 너무 바빠요. 얼마나 바빠요?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뭐예요? 얼마나, 정도, 뭐뭐을 만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을 정도로, 뭐뭐을 만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는데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자,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인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는데 한국이 더 좋아져요. 이젠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자, 어땠습니까? 한국에 살아요, 살아요, 살아요. 그러면 한국이 좋아져요, 좋아져요, 좋아져요. 이렇게 변화하고 있죠. 이런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뭐뭐을수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임준 선생님을 한 번 만나요. 임준 선생님 좋아요. 임준 선생님을 2번 만났습니다. 임준 선생님 너무 좋아요. 임준 선생님을 3번 만났어요. 임준 선생님 정말 정말 좋아요. 이럴 때 임준 선생님을 만날수록 더 좋아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요. 살수록 뭐뭐을수록이라는 문법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가방이 너무 예뻐요. 정말 고마워요. 명동에 갔다가 제 가방을 사요. 그때 하나 더 샀어요. 그래서요. 제 가방을 살 때 사면서 사는 김에 하나 더 샀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오후에 친구들과 공원에 가기로 해서 아침 일찍 김밥을 만들어 놓았다. 아오노타라는 문법이 나왔네요. 아오노타는요, 미리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김밥을 준비했다가 있죠. 그런데요, 친구들과 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공원에 가려고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오후에 친구들과 공원에 가려고 아침 일찍 김밥을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이거 뭐예요? F5 비자가 되겠죠. F5 비자 영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뭐뭐 으려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뭐뭐 으려면이랑 똑같은 표현은요. 뭐뭐고 싶다, 뭐뭐고 싶으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명동에 가려면, 명동에 가고 싶으면, 해외여행을 하려면, 해외여행을 하고 싶으면, 고향 음식을 먹으려면, 고향 음식을 먹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요.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싶으면 이수해야 합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어제는 날씨가 맑더니 오늘은 비가 오네요. 이 던이라는 문법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던이는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변화를 나타내고 두 번째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자, 이 변화 같은 경우는요.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비가 오다. 비가 오다. 네, 지금은 날씨가 맑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가 와요. 변했어요. 어때요? 맑아요. 이렇게 변했죠. 그럴 때 아침에는 비가 오더니 지금은 맑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 더 봅시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못하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주 잘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변화가 있었죠. 못했어요. 잘해요.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럴 때 더니를 쓸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더니 지금은 잘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유를 나타내는 말을 해봅시다. 열심히 운동하더니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날씬해졌어요.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뭐예요? 왜 날씬해졌어요? 여기가 이유가 되겠죠. 열심히 운동하더니 날씬해졌어요. 열심히 공부하더니 한국어를 잘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니는 뭐예요? 변화를 나타내는 더니죠. 어제는 날씨가 맑았어요. 오늘은 바뀌었습니다. 변했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는 but 이런 말이 들어가도 괜찮겠죠. 는데, 지만 찾아봅시다. 어제는 날씨가 맑았지만 오늘은 비가 오네요. 이렇게 바뀐 것을 but, 는데, 지만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감독이 만든 영화치고 재미있는 영화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걸 보면 치고가 있어요. 없다가 있고요. 이거는 중요한 문법인데 여기 중간에 부정형 그리고 부정형 이렇게 들어갑니다. 치고 부정 부정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모두 그렇다, 모두 그렇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한국 사람은 모두 김치를 좋아해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냥 이게 맞다고 합시다. 좋아해요. 예를 드는 거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하면 뭐냐면 한국 사람은 대신에요. 치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정형, 부정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김치를 좋아하다의 부정형,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두 번째 부정형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모두, 전부, 다 김치를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봅시다. 그 감독이 만든 영화치고 재미있는 영화, 그러니까 재미없지 않은 영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정이 들어갔으니까 모두 다 재미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모두 다 재미없다라는 의미예요. 그 감독이 만든 영화는 모두 다 재미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부정형이 들어가야 되니까 재미없지 않은 영화가 재밌는 영화겠죠. 그래서 재미없는 영화다, 모두 다 재미없는 영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비빔밥이야말로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비빔밥이 또는 비빔밥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요. 이것을요 아주 강조한 겁니다.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비빔밥이 이렇게 강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강조하는 말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비빔밥이다. 이렇게 스트레스, 강세, 강조를 한 것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과장님이 저한테 중요한 일을 시키셨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그럼 선배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저를 보고 임준 씨는 이제 한국 생활을 아주 잘해요. 아주 잘 알아요. 익숙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적응하다라고 얘기하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줄 아는데 물어보기가 좀 창피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응하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피하지 말고 동료나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도움을 청하다, 부탁하다, 도움을 부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일본어를 전공했고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일본에 갔다. 내가 일본에서 취직한 회사는 미국 기업인데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여러 가지 경험. 여기 똑같은 말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요. 여러 가지는 뭐예요? 다양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였다. 그래서 나는 현지인에 비해 일본어 실력은 부족했지만 이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이 회사에 합격한 다음에도 회사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 일본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하다라고 쓸 수도 있지만 잘 땡땡하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을요 땡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할 때, 자, 집을 계약합니다. 자, 집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집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집주인을 꼭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쓸 때요, 집주인이 바빠요,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요, 외국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절대, never, ever, ever. 절대 안 됩니다. 꼭 집주인을 만나서 같이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어때야 돼요? 집주인을 만나야 된다. 집주인을 반드시 꼭 만나야 된다. 보통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여기에는 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집주인을 꼭 만나야 돼요. 꼭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죠. 여기에는 부동산 중개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3명이서 서류를 3개를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약서가 몇 개라고요? 계약서가 3개가 된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 계약서에 없는 특별 약속이 있어요. 이걸 특약이라고 합니다. 특약 사항이 있으면 말로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로 하면 네네 약속할게요. 안 돼요. 안 되고요. 반드시 글로 해야 됩니다. 어디다가요? 이 계약서에 글로 써야 됩니다. 글로 써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서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부 등본. 이거는 이 집, 내가 살려고 하는 집, 전세 살려고 하는 집, 이런 집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집이에요? 이런 것들을 써 놓은 건데요. 이것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할 때는 집주인과 계약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신 계약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꼼꼼하게 계약서를 읽어보고 입금 계좌가 집주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집 문제 등에 대한 특약사항을 자세하게 작성한다. 직접 써야 돼요. 집에 대한 문제를 말로만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자, 이 등기부 등본은요, 이 집의 신분증, 아이디 카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집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꼭 봐야 한다. 맞고요. 집주인이 없으면 부동산 중개업자와 계약해도 된다. 집주인이 없으면 계약하면 안 됩니다. 집을 계약하는 일은 부동산 중개인이 모두 맡아서 한다. 집주인과 해야 합니다. 집 문제에 대한 특약사항은 말로 하거나 안 돼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계약서에 써야 됩니다. 쓰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김치볶음밥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요, 아주 맛있는 김치볶음밥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둘이서 김치볶음밥을 먹어요. 그런데 우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여기에 완전히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하는데 100% 집중, 아니 200% 집중을 합니다. 200% 집중을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맛있으니까요. 그래서 몰라요. 앞에 사람이 죽었어요. 몰라요.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맛있는 김치볶음밥을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김치볶음밥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채소와 김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돼지고기를 먼저 볶은 다음에 썰어놓은 채소를 볶아줍니다. 그 후에 설탕, 간장, 고춧가루 등의 양념을 넣고 볶다가 마지막으로 김치를 넣고 볶습니다. 2, 3분 뒤에 밥을 넣고 볶으면서 간을 맞추면 맛있는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볶음밥에 참기름과 깨를 뿌리거나 계란 프라이를 올리면 더욱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 순서를 좀 알아볼게요. 먼저, 그러니까 first, 가장 먼저요. 썰다, 뭐를 썰어요? 채소와 김치를 써는 거죠. 썰다. 그 다음에 볶다를 해야 됩니다. 볶다. 뭐부터 볶을까요? 먼저 돼지고기를 볶아야 됩니다. 돼지고기를 볶은 다음에 채소를 넣어주죠. 그 다음에요, 양념을 하고 볶습니다. 지금 계속 볶고 있는 거예요. 볶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김치를 넣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밥을 넣고 볶아줍니다. 그러면 끝나요? 네네네.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참기름과 깨, 계란 프라이는요, 플러스 알파. 그냥 선택 옵션이에요.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양념을 만들어 돼지고기에 간을 한 다음에 볶는다? 아니요.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요. 그리고 양념, 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채소와 밥을 먼저 볶은 다음에 양념과 고기를 넣어 볶는다? 아니에요. 돼지고기, 채소, 양념, 김치 이 순서입니다. 순서가 엉망이네요. 계란 프라이를 붙여서 밥 위에 올리면 맛있어요. 그런데 올려야만 머스트예요? 아닙니다. 머스트는 아니고요.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것은요, 뭐예요? 아주 맛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맞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자들도 있었고, 직장 선배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응답자도 많았다. 다음으로는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는 응답이 30%를 차지했다. 야근 수당이나 주말 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제대로 쉬지 못해 피로가 쌓여서 힘들다는 응답과 함께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힘들다는 응답자들도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좋아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좋아요? 몰라요. 여기서는 모르고요. 그냥 가족, 친구 이렇게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글의 제목은 뭡니까? 가장 힘든 일,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일은 뭡니까? 대인관계가 힘들어요. 야근, 주말 근무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직장 생활의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4번을 보면요. 직장인들은 친구들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이렇게 비교했습니까? 아니요. 비교하지 않았죠. 자,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야근을 하는 것이다. 주말 근무를 하는 것이다. 아니요. 가장 어려운 점은 40%로
대인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니죠. 많은 직장인들은 상사와 선배와의 관계를 어려워한다. 맞죠? 40%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 밤이나 주말에 일을 하는 직장인이 많다? 아니요. 하고 싶지 않아요.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요. 일이 많아서 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요. 자,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23번부터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를 낳아주세요 이렇게 추천하는 것, 권하는 것을 장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출산, 아이를 낳으면 휴가를 보내줘요. 돈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돈을 도와줘요.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죠. 다자녀 혜택. 다자녀라는 것은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딸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어떤 좋은 것들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혜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근로시간 무슨 뜻이에요? 일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하면 아이를 더 많이 낳아요? 아니죠. 4번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한옥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합시다. 자, 온돌과 대청마루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온돌은 겨울에 따뜻하게 난방 시스템이에요. 겨울에 따뜻하게 만들어진 난방 시스템입니다. 맞네요. 대청마루는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는 냉방 시스템이에요. 맞습니다. 온돌은 한국 고유의 난방 장치, 그리고요 난방을 하기도 하는데 요리, 아궁이, 지금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처럼 이런 요리를 할 수 있는 아궁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가집과 기와집이 있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초가집은 이렇게 생겼고요. 기와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풀이 있고요. 여기는 기와가 있습니다. 여기 뭐예요? 이것은 지붕이라고 그러죠. 지붕이요. 이런 지붕 재료의 종류, 지붕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풀로 만들었으면 초가집, 기와로 만들었으면 기와집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들을 보면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KIIP죠. 조기 적응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자, 이거는 왜 하는 겁니까? 왜? 목적을 얘기해 봅시다. 목표를 얘기해 보면요. 이민자들이, 이민자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바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조기 적응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이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루에 너무 오랜 시간, 한 2시간 정도를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 스마트폰을 꼭 가지고 가야 돼요. 이런 것도 스마트폰 중독이 될 수 있겠죠.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띠리링 울렸어요. 오, 메시지. 이렇게 바로 확인하는 거, 이런 것도 스마트폰 중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거 뭐였더라? 그러면서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이거 중독이에요? 아니요. 그냥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요,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중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에 2시간 이상 사용해요. 화장실에 갈 때도 가지고 가요. 식사 중에도 바로 스마트폰을 확인해요. 이런 것들은 다 중독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지판은 뭡니까? 건너다, 길을 건너다. 오케이, 이런 뜻이죠. 길을 건너가도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뭐뭐가 시가 된다. 호랑이도 제 뭐뭐 하면 온다. 발 없는 뭐뭐가 천리 간다 라는 한국 속담입니다. 뭐에 관련된 속담이에요? 이거요. 이거 말에 관련된 속담이죠.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자, 이거는 소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6회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